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성은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 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첨 베이스 T1 자동차 이던의 측정에 대해 1, 2부로 나누어 2주에 걸쳐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2부 웨비나는 다음 주 수요일 5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메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약 50분간 데모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창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우전 베이스 T1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 일렉트리컬 부분만 먼저 첫 번째로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모드 컨버전이라든가 리턴 로스 측정 이쪽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그 내용은 PMA 트랜스미터 테스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각 테스트 모드들 설명드리고 특히 셋업이나 이런 게 좀 다른 측정들하고 다른 디스토션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블럭이 100베이스, 1000베이스, 오토모티브 이더넷에 관련된 블록들인데요. 이슈 내부에서 파이, 그리고 MDI 관련된 부분, 커넥터 부분, 그리고 커넥터들은 인라인 커넥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로 동작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MDI 내부를 들여다보면 내부에 필터도 있고요. 그리고 커먼버드 초크, 그리고 커플링을 위한 커패시터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커넥터를 통해서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일반 이더넷하고 다른 점은 T1이라는 게 지금 하나의 페어로만 그 신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이나 업스트림 두 개 신호들이 이 중간에 항상 섞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커넥터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터나 커먼드 초크, 그리고 기타 여러 그 파트들에 의해서 신호들이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그 주제들은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의 몇 가지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왜 측정하는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그 자동차 이더넷에 대한 그 표준들입니다. 10베이스부터 100베이스, 1000베이스, 그리고 멀티기가 베이스 T1 같은 경우는 2.5, 5기가, 10G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그 인코딩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그래서 뭐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그 MGBS T1 같은 경우에는 펜포 신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리는 보이는 이런 인코딩 방법을 써가지고 신호를 전송할 거고요. 현재 100베이스하고 1000베이스 T1 같은 경우에는 팸3 레벨의 신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런 깨끗한 아이들은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실제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이 동일한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 퀄리티의 아이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1000베이스 T1에 대해서 포커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베이스 T1의
PMA 테스트 같은 경우, 트랜스미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웨이폼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디스토션에 대해서는 얼마나 얘가 그 리시버나 이쪽에서 어떻게 디스토션 신호들을 디스터빙 신호를 제거하고 신호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트랜스미터 쪽에서는 지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MDI 모드, 마스터 모드, 슬레이브 모드가 있는데 얘네들 이 세 가지의 신호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125MHz의 클럭 신호들인데요. 이 구분이 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미터의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전체적으로 보면 테스트하는 항목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웨이폼 테스트, 왜곡 테스트, 그리고 지터 테스트와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다루고 있는 이 측정에 관련된 또는 사행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는 IEEE하고 오픈 얼라이언스 두 군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IEE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양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본 스펙을 주로 다루고요. 오픈 얼라이언스에서는 테스팅 그룹을 커미티를 이용해서 그 그룹 내에서 각각의 여기에서 정의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사양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문서들을 참조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똑같이 드롭 테스트나 이제 똑같은 드롭 테스트를 IEEE에서는 대략적인 것들을 제공을 해요. 이런 신호들이 어떻게 돼야 되고 스펙은 어떻다라는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오픈 얼라이언스에서는 이걸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절차들, 그리고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어떤 스펙을 참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디테일하게 좀 더 장비의 타임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전압 레인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이쪽 오픈 얼라이언스 스펙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측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오실로스코프에서 뭐 거의 대부분 오실로스코프가 오토메이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측정 결과들만 본다 그러면 이런 문서들을 참조할 필요는 사실 없겠죠. 근데 페일을 했을 때 또는 절차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좀 더 이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걸 알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 문서를 똑같이 참조를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펙에서 정의하고 있는 100베이스 T1이나 1000베이스 T1의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항목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미터에 대한 아웃풋 출력 드롭, 그리고 클럭 프리퀀시,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이제 클럭에 대한 지터 테스트가 있고요. 디스토션 테스트,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이 6가지 항목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 모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패턴에 대한 것들은 오픈 얼라이언스에서 이미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 모드를 굳이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또는 서로 다른 장비들에 대해서 이런 신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의 신호들을 전송을 하면서 그 응답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제조사도 다르고 어떤 구조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테스트 패턴 같은 경우에는 3베이스 T1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모드 3가 없고 이 5가지, 그러니까 테스트 모드 1번 마스터 클럭, 슬레이브 클럭, 그리고 디스토션에 관련된 부분,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그리고 드롭 테스트에 관련된 이런 테스트 모드의 파형들은 여기 있는 아래쪽에 표시된 이런 파형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가지고 컴플라이언스 스펙에,
그러니까 테스트 스펙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항목별로 어떤 테스트 모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백베이스 T1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브로달리치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스트 모드가 약간 다르죠. 그죠? 트룹 테스트 같은 경우는 백베이스 테스트 모드 1번을 사용하고 1000베이스 T1은 테스트 모드 6번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파형 모양은 유사합니다. 모두만 다를 뿐이고 파형 모양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미터 디스토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똑같이 테스트 모드 4번을 쓰는데 이때는 측정 장비하고 또 측정 대상체하고 클럭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TXT 클럭을 레퍼런스 클럭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지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모드하고 슬레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쪽은 테스트 모드 2번을 사용하고 MDI 지터가 따로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홈베이스 T1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슬레이브 그리고 MDI 지터들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디퍼런셜 피크 아웃풋 같은 경우는 같은 신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클럭 프리퀀시나 이쪽에서는 테스트 모드 2번을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베이스 T1 SL, 그러니까 통틀어서 T1도 같은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테스팅을 하고요. 테스트 모드도 1000베이스 T1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라인, 그러니까 슬라이브하고 마스터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보지 않고요. 마스터는 마스터 모드에서, 슬레이브는 마스터 모드를, 그러니까 마스터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보긴 하지만 단품으로 떼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테스트 픽처가 필요하게 되고, 이건 스펙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스트 픽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미터를 볼 때는 100옴 디퍼런셜 터미네이션을 이용해서 중간에 중간에 픽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신호의 픽업을 위해서 픽처들이 필요한데요. 리크루에서는 두 가지의 픽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TF-auto eNet이라는 픽처하고요. SMA를 간단하게 솔더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TF eNet B라는 기존의 이더넷 테스트 픽처를 이용해서 이쪽에 G 그룹을 이용해서 DUT를 연결하고 신호를 픽업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모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테스트 모드 1번 신호에서는 125MHz 클럭이 나옵니다. 실제 이 1000베이스 T1의 보레이트는 750MHz인데요. 750MHz의 6분의 1 신호인 125MHz 클럭을 이용해서 지터와 프리퀀시를 메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그 마스터 모드하고 슬레이브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MDI 네트워크의 내부 블록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요 여기는 현재 슬레이브 모드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 디바이스가 있고요. 여기서는 링크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디바이스가 있고, 이게 지금 연결되면 이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는 디바이스는 입력되는 신호를 가지고 내부에서 클럭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받아진 이 신호를 가지고 클럭 리커버리 그 블럭을 통해서 리커버된 클럭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신호들은 여기서 슬레이브 모드에서 보는 신호는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리커버리된 클럭을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지터 스펙이 10피코의 맥시멈은 100피코 피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될 때 링크 파트너인 마스터 디바이스가
DUT 연결되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클럭을 리커버리하고 우리가 리커버리된 클럭을 TXT 클럭을 그리고 관측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지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클럭인데요. 마스터 모드에서 동작을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TXT 클럭을, 로컬 클럭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레이브 모드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 마스터에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리커버리된 클럭을 관측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클럭 리커버리 블록의 특성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모드에서는 로컬 클럭,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트랜스밋 할 때 사용하는 레퍼런스 클럭에 대한 사양을 관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스펙은 5피코에 피크로 50피코에 50피코 세컨드의 클럭이, 그러니까 지터가 사양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DI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아요. 125MHz 클럭이 있거든요. 자, 파형의 모양을 하면 이 클럭하고요. 똑같은 건데 약간 달라 보이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느냐면요. 똑같이 얘네 MDI 모드의 출력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이 3개, 마이너스 1이 3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신호가 이제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클럭처럼 보이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데이터 신부들의 그 연속된,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가 연속된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모드에서는 이쪽에 TXT 클럭을 억세스했다면 이번에는 MDI 출력단 아웃풋에서 관측하는 클럭 라이크 신호들을 125MHz의 클럭 라이크 신호를 관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프로빙을 하지 않고 아까 보여드린 픽스처를 이용해서 MDI 출력단을 그대로 화면에 받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TF-ENET 테스트 픽션, 브레이크아웃 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디바이스 출력되는 신호들을 그대로 브레이크아웃 픽처를 통해서 스코프로 입력받고 신호를 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토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모드 4번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4빗, 3빗 인코딩을 방법을 해서 스크램블한 이 출력단의 신호들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3개의 레벨들을 가지고 팸3 레벨 신호를 가지고서 디스토션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때 디스토션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디스토션을 줄 수 있는 디스터버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AWG를 사용하게 되는데 AWG도 그 사인웨이브에 대한 디스토션 레벨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그런 웨이폼 제너레이터보다는 사양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노이즈 레벨이 낮은 그런 AWG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고요. 전압은 1.8V니까 결국에 디퍼렌셜로 3.6V의 디퍼렌셜 신호를 외란 신호로 입력을 하고 그 신호를 가지고서 스코프를, DUT에서 나오는 신호하고 얘가 섞여 있는 신호들을 내부에서 프로세싱을 통해서 디스터빙 신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파형의 디스토션 레벨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들은 각각 10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신호를 찍어놓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에러 비트는 10mV 이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모드 5는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테스트를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보통은 이 신호는 노멀 모드로 동작하는 팸3 레벨 신호들을 가지고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침범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걸 보고 있고요. 마스크는 위쪽 마스크와 아래쪽 마스크가 스펙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MHz 이하, 400MHz부터 100MHz까지, 400MHz 이상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게 어퍼 레벨의 마스크와 로어 그 레벨의 마스크의 마진들 보여주고요. 파워 스펙 전체적인 트랜스밋 파워하고 피크 디퍼런셜 파워 볼티지를 동시에 여기 있는 이 파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모드 6는 이제 트랜스미터의 드롭 테스트를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테스트 모드인데요.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그냥 단순 구형파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플러스 1이 15개, 마이너스 1이 15개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DC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테스트 모드입니다. 그리고 얘가 커먼 모드 초크나 또는 필터에 의해서 얼만큼 레벨이 떨어지느냐라는 것들을 관측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코프를 가지고 어떤 다른 스코프를 쓰시더라도 항상 펌웨어나 테스트 솔루션에 대한 것들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백베이스 T1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들이 계속 45%, 20%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플러그 패스트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변경이 됐고, 현재는 45%로 백베이스 T1 같은 경우에는 45%로 다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오픈 얼라이언스에서 정의한 테스트 스펙과 테스트 스펙에 맞는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래된 그런 테스트 툴을 사용한다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하시면 항상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쪽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클럭 측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터에 대한 필터를, 로우 페이스 필터를 5MHz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 중순쯤에 플러그 패스트에서 정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클럭에 대한 필터도 그렇고요, 드롭에 대한 정의들도 그렇고, 이것들이 플러그 패스트가 있고 나면 조금씩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또는 어떤 분기를 두고 새로운 소프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00베이스 T1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 맥시멈 피크에서부터 뒤에 쪽까지 떨어지는 쯤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현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디스토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 스펙에서 정의하고 있는 블록들은 이렇습니다. DUT가 있으면 이 DUT의 신호를 포착하는데, 이쪽에서 신호를 받고요, 테스트 모드 4번 신호를 이제 받게 되죠. 테스트 모드 4번 신호를 받고, 이 DUT의 TXT 클럭을 이용해서 얘를 분주기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디바이더를 사용을 해서 보통 장비들이 사용하고 있는 10메가로 클럭 프리퀀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력된 신호들을 제너레이터하고 또는 오실로스코프하고 오실로스코프에 입력을 해줌으로써 기본 레퍼런스 클럭을, 측정 장비들이 레퍼런스 클럭을 이 DUT에서 출력되는 그 레퍼런스 클럭의 엣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싱크를 시켜서 매주먼트를 하도록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슈들은 한번 패키징이 되고 나면 TXT 클럭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법을 쓰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리고 외란 신호가 들어갔을 때 외란 신호를 제거하는 방법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측정할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를 하게 돼 있고, 이건 이제 그 스펙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틀랩 엠파일 코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패턴을 찾고, 그리고 패턴을 찾고 나면
디스터버에서 주고 있는 디스터빙 신호, 사인 웨이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먼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측정을 한다면 외부 PC도 필요하고요, 디바이더도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세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다인 르크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 픽처 두 가지를 모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테스트 픽처를 이용해서 외란 신호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레퍼런스 클럭은 스코프로 이제 입력이 돼 있겠죠. 입력이 돼 있을 테고요. 외부에서 주는 디바이더를 쓰지 않고요. 디바이더를 쓰지 않고 테스트 모드 4번 신호에서 이 디바이더가 하는 일을 똑같이 여기에서 내부에서 클럭을 리커버리를 합니다. 클럭을 리커버리 하고요. 그리고 다만 장비하고 얘하고는 이제 이 웨이폼 제너레이터하고 얘는 10MHz로 클럭, 레퍼런스 클럭을 사용해서 클럭을 이제 동기를 시키고, 이쪽에서 필요한 이 레퍼런스 클럭의 제너레이션은 하지 않고 스코프 자체에서 내부에서 리커버리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제공하는 디바이더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또 외부에서 파형을 가지고 매트릭 코드를 이용해서 그 매주먼트를 하지 않고 스코프 내부에서 이 엠파이어하고 똑같은 펑션들을 스코프 내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제너레이터하고 DUT, 그 테스트 픽처 제너레이터, 요 방법으로 간단한 이 세 가지 디바이스만 이용해서 신호를 디스토션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다인 루크로이의 그 자동화 측정 솔루션을 이용하면 여기에 말씀드렸던 이런 테스트를 굉장히 좀 빠르고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셋업들은 어떻게 보면 디스토션 테스트를 빼놓고는 굉장히 셋업 자체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하지만 이런 걸 확인하고 절차서를 읽어보고 하나하나 하지 않고 테스트하는 이 툴을 이용하게 되면 테스트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고 나면 패스, 페이를 또는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요. 또 처음 하시는 분도 각각 측정에 대한 그 스텝하고 측정 연결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매저먼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절차, 같은 조건에서 항상 동일하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현재 A라는 디바이스를 측정을 했다. 그러면 그 레포트만 나와가지고 한번 단순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측정된 결과들을 자동으로 파형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측정된 결과를 다시 또 측정해 가면서 파형도 관측하고 또 디버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테스트 패턴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패턴이 맞는지 또는 디바이스를 어떤 테스트 모드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항상 시간을 잠깐 테스트 중간 사이사이에서 시간을 테스트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컨펌 메시지가 올라오고요. 항상 그 테스트 항목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항목마다 어떤 식으로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또 스코프에는 몇 번 채널을 연결해야 되는지 라는 이런 셋업 연결도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런 측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스코프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1000베이스 T1이나 10베이스 T1, 100베이스 T1 이런 걸 측정할 때는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에서 어널리시스에 보면 여기 퀄리파이라는 이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파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항목을 테스트를 하고 싶냐, 뭐 일반 이더넷이냐 아니면 자동차 이더넷이냐, 그리고 자동차 이더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10 베이스 T1에 10 베이스 T1 그리고 100 베이스 T1, 1000 베이스 T1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1000 베이스 T1이나 100 베이스 T1에서 TDL하고 리턴 로스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중에서 100 베이스 T1 PMA 트랜스미터 테스트를 하고 싶다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측정할 거냐라는 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테스트 셀렉터에서 나는 테스트 모드 1번에 똑같은 1번인데 마스터 모드도 보고 슬레이브 모드도 보겠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슬레이브 모드 체크 안 하게 관측하고 싶지 않다 이런 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테스트를 쭉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쪽 베리어블 셋업에 보시면 이미 프레젠테이션 한번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픽처를 넣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테스트 픽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까 브레이크아웃 보드처럼 오토 이넷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제공을 하던 TF 이넷 B를 사용할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선택을 하든 간에 셋업도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일반적인 테스트하고 디스토션하고는 테스팅하는 절차도 셋업도 달라요. 그래서 케이블을 뭐 두 개만 가지고 있다면 일반 시그널을 다루는 채널하고 또는 디스토션을 다루는 채널하고 동일하게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케이블을 한 쌍을 더 준비해서 일반적인 테스트, 그러니까 드롭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채널 2번과 3번에서 사용을 하고 디스토션은 1번하고 4번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처음 하나의 셋업을 가지고 전체적인 테스트를 모두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터버를 사용할 건지 아닐 건지, 그리고 레퍼런스 클럭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랑 레퍼런스 클럭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하지 않을 거냐를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그죠? 누가 진행을 하고 또 어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어떤 디바이스였냐라는 걸 결정을 하고요. 아까 셋업했던 걸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퀄리파이라는 이 테스트 툴이요. 오실로스코프를 자동으로 이제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컨트롤하면서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클럭 측정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디퍼런셜 프루브로 어느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테스트 모드 1번에 디바이스를 테스트 1번 모드로 진입을 시켜라. OK를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그 테스트 결과들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화면에 띄워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 퀄리파이 소프트웨어에 매뉴얼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얘가 매저먼트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고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항목 6개를 선택했고 그리고 현재 그 중에 첫 번째 테스팅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스터 모드에서 마스터 모드 신호의 클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히스토그램이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RMS 지터의 크기 그리고 피크 지터의 크기가 전체 요것은 50피코, 얘는 5피코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는 게 테스트 모드 1번
테스트가 끝났는데 계속 진행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페일이 났다 그러면 다시 테스트를 할 건지 그래도 그냥 다음으로 진행을 할 건지 라는 것들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테스트 모드인데 이번에는 이제 슬레이브 모드가 되겠죠. 슬레이브 모드에서 이제 테스트 포인트를 옮기고, 그러니까 이 테스트 슬레이브 모드에서는 마스터 디바이스가 링크 파트너로 항상 참여를 하고 리커버된 클럭을 액세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파형, 그러니까 txt 클럭이지만 리커버된 클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테스트 뒤에서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멀티베이스 T1에 대한 것도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서 테스트 모드 전체 테스트 항목들을 보면 1000베이스 T1이나 같아요. 그죠? 드롭 테스트 있고요. 지터 테스트 있고, 그리고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 피크 디퍼런셜, 클럭의 그 프리퀀시, 트랜스미터의 리니어리티를 확인하는 결국에 디스토션하고 지금 같은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스트 모드 1번을 가지고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모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스터에서 지터 테스트가 추가됐고, 그죠? RLJ, DJ 성분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롭 테스트는 테스트 모드 6번을 똑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테스트가 확인된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모드 2번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금방은 클럭 같은 경우는 TXT 클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MDI에서 나오는 그 커넥터에서 나오는 것은 브레이크아웃 보드를 다이렉트로 DUT에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테스트, MDI에서 출력되는 그런 지터를 또 측정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거의 파형이 유사하고요. 스펙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쭉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레포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디스터버가 있을 때 그 셋업하고요. 일반 MDI 출력의 셋업하고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이 신호를 쓴다면 케이블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뭐죠?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MDI 신호는 2번, 3번, 그리고 디스토션 테스트는 1번, 4번에 연결을 해서 케이블의 이동 없이 바로 전체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클럭 지터, 프로브를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MDI 출력의 포트들을 사용하는, 커넥터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디스토션은 테스트 모드의 순서에 맞추지 않고 테스트 절차에서 가장 편리하도록, 그러니까 마지막에 디스토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수행을 해서 테스트를 할 때 뭐랄까요, 좀 사용자가 개입하지 최소한의 개입으로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고 나면 뭐 뒤에서 계속 이건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측정을 하고 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가 이제 자동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했고 전체적인 측정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체크박스냐 아니면 빨간색의 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패스, 페일, 그리고 현재 측정값과 스펙에서 정의하고 있는 리미트 값,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디테일한 매저먼트 결과들을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 테스트를 다 수행하게 되면 레포트는 한 10쪽에서 12쪽 정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한번. 예. 그래서 현재 그 르크로이 오토모티브 테스트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컴플라이언스 항목들은 천 베이스 T1, 천 베이스 T1의 TDR, 그러니까 여기는 커먼 모드, 디퍼런셜 모드 컨버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백베이스 T1의 트랜스미터 테스트, 그리고 T1의 TDR 테스트, 천 베이스 T1의 그 숏이 현재 측정 항목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디스토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 클럭 리커버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외부에 그러니까 TXT 클럭에 억세스할 필요 없이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한 장비들은 이렇습니다.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천 베이스 T1 같은 경우에는 2기가, 2.5기가 이상의 스코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픽처는 TF 이넷이나 또는 TF 이넷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웨이폼 제너레이터는 AWG3252라는 이 장비가 기준으로 천 베이스 T1에 적합한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프루브는 TXT 클럭을 픽업할 수 있도록 DA420 TB2라는 이런 디퍼런셜 프루브를 사용을 추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트랜스미터 테스트에 대한 항목을 이제 간단히 살펴봤고요. 측정 결과들 레포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정하면 지금 저는 HTML로 이제 문서를 뽑았는데요. HTML로 하면 전체적인 테스트가 항목이 패스가 됐느냐 아니냐, 그리고 장비 버전, 스코프 버전하고 퀄리파이의 스크립트 버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퀄리파이 스크립트 버전하고 이 장비의 이 스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업데이트가 됐다면 그 업데이트된 이후의 버전들을 사용을 해야 정확한 테스트 스펙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버전을 항상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각각의 측정 항목에 대한 현재 측정값, 그리고 그 스펙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스펙들, 그리고 각 항목들은 여기서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눌러보시면 얘가 현재 50피코 세컨드가 그 스펙에 정의되어 있는데 현재 측정값은 4.7피코였다. 그리고 RMS는 5피코 세컨드인데 얘는 1피코가 안 되네요. 580 펜토 세컨드로 측정이 됐다라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MDI 트랜스미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PMA 트랜스미터에 대해서요. 그리고 다음 주 26일에는 이어가지고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항목 중에서 MDI 리턴 로스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모드 컨버전은 왜 보고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디버그 툴, 오토 이넷 디버그 툴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는 링크 스타트업 데이터를 디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업스트림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하나의 페어만 쓰기 때문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중간에 모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링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내가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시그널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또 시그널 퀄리티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르크로이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텔레다인 르크로이의 시리얼 데이터 오토모티브라는 이쪽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체적으로 링크 스타트업 다음에 다루게 될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디버깅 어떻게 팸3 신호들, 그러니까 섞여 있는 신호에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나눠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금방 설명드린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대한 그
자료들을 얻어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이 부분 중에서 저는 다음 주에 여기 100배시 T1 TDR과 1000배시 TDR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가지 툴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라인 네트워킹, 오토모티브 인라인 네트워킹 인터페이스인 CAN 이미 한번 그 세미나를 우리가 지난달에 했었고요. 린, 플렉스레이, 센트나 모스트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도 이 홈페이지, 이쪽 페이지에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마우이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오프라인 어널리시스 툴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코프에서 포착된 신호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오실로스코프와 똑같은 인터페이스에서 그런 것들을 신호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PMA에서 좀 페일이 하나 났네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런 툴들,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의 메저먼트나 매스 툴, 그리고 뭐 이런 툴들을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오실로스코프하고 똑같은 그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신호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우이 스튜디오를 다운받으시면 이런 것들을 스코프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스코프에서는 웨이폼만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그 랩 노트북 파일을 저장을 하셔가지고 불러드리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PC에서 이런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그 PMA의 트랜스미터 테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측정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그쪽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 질문이 뭐 생겼거나 또는 오토모티브 테스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창훈.o 텔레데인닷컴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질문 내용을 확인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들어오질 않네요. 네, 질문이 한 가지가 테스트 모드 1번 테스트할 때 자동 프로브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싱글 엔드 프로브는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TXT 클럭이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자동 프로브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TXT 클럭이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싱글 엔드 프로브로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다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자동화 툴에서도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퍼런셜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지금 채널 1, 2, 3번, 4번만 지금 제공을 하고 펑션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XT 클럭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디퍼런셜 라인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싱글 핸드 프로브를 쓰면 그라운드 대비 데이터 플러스, 그라운드 대비 데이터 마이너스 두 개를 픽업을 하고 두 신호에 대한 연산을 통해 가지고 디퍼런셜을 해줘야 원래 클럭 신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인터페이스에서도 그걸 제공하지 않고요. 또 클럭 자체도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싱글핸드 프로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한번 이쪽 아주 예전에 포착한 그림이긴 한데 여기서도 보면 어떤 이벨루에이션 보드에서 TXT 클럭 부분이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퍼런셜 프로브 이쪽에 억세스 하는데 이번엔 여기에서는 부득이하게 라인을 솔더 해가지고 바깥쪽에서 테스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럭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한 디퍼런셜이기 때문에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두 개의 채널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오토메이션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질문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싱글핸드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디퍼런셜 라인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각 포착을 채널 두 개를 이용해서 포착을 하고 그걸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토메이션 툴에서는 그걸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신호들을 각각 포착을 하고 만약에 이런 방법을 원한다면 포착을 하고 디퍼런셜을 한 다음에 매뉴얼로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오픈 얼라이언스의 테스트 절차서를 참조하셔가지고 그 펑션에서 뺀 신호를 가지고 직접 뭐라고 할까요? 매저먼트를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매저먼트를 만약에 매뉴얼로 한다 그러면 타임 인터벌 에러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MDI를 그 RJ40으로 변환하는 지그가 있느냐 그리고 예. 근데 보통 이 방법들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질문 때문에요. 테스트 픽처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픽처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제일 앞쪽에 있었죠. 자, 여기 이 부분입니다. 테스트 픽처를 두 가지의 테스트 픽처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명 여기에서 이 스펙에서는 두 개의 라인이 데이터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이 두 개가 100옴의 디퍼런셜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서 픽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 보드하고 현재 TF 이넷 두 가지의 보드가 현재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쪽 기존의 이넷 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쪽에 RJ45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또는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베이스 T1의 MDI 그 커넥터하고 이쪽 RJ40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커넥터로 변경할 수 있는 팁을 홈메이드로 만들어서 픽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에 RJ45를 연결하지 않고요. 이 커넥터를 굵어가지고 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브레이크아웃 보드에 솔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직접 오실로스코프에서 50옴에서 터미네이션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J45로 변경했을 때 신호의 퀄리티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시면 아까 금방 보여드린 그 브레이크아웃 테스트 픽처 브레이크아웃 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화면이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 있네요. 첨베스 T1 신호를 측정할 때 스코프는 몇 개가 뭡니까요? 여기 첨베스 T1 같은 경우에는 2GHz 이상의 밴드위스를 가진, 그리고 샘플링 속도는 10기가, 20기가를 만족하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첨베시 T1 같은 경우에는 팸3 레벨을 사용하는데, 그때 심볼 레이트가 750메가예요. 750메가헤르츠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2기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질문이 테스트 모드 1번에서 링크 파트는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 물론 TXT 클럭에 대한 것들이 컴플라이언스를 따르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떤 클럭이 되더라도 그 통신만 이루어진다면 이 링크 파트너에서 보내준 클럭에 관계없이요. 테스트 모드 1번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브 모드 측정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슬레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클럭 리커버리 회로에서 상대편 링크 파트너가 어떻게 신호를 주더라도 자기는 거기에서 맞는 클럭을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 리커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테스트 모드 1번 링크 파트너로 참여하는 마스터 모드의 그 신호는 뭐 크게 신호의 품질, 기본적인 이제 TX 이 컴플라이언스에서 TX 정도는 다 만족하는 장비라면 어떤 장비를 사용하셔도 굳이 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로 정의된 그런 링크 파트너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있지 않습니다. 인증 프로그램이 있냐고 지금 현재 보여드린 게 모두 인증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IEEE하고 오픈 얼라이언스에서 제공한 그런 그 절차에 따른 장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내엔 이제 테스트 인증 기관에 대한 질문이라면 현재 인증 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UNH에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현재 이런 것들을 특정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증 랩을 설치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는 이런 인증 테스트를 해주는 랩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스코프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를 준비하시고 각각의 그 랩에서 미리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준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해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합성을 이제 따져보려면 주기적으로 아마 플러그 페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그 페스트에서 플러그 페스트에 참석을 하시거나 해서 개발하신 DUT를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이제 더 이상 추가 질문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벌써 예, 질문이 상당히 좀 뭐죠? 예, 레벨이 있어서 질문도 여러 개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주제로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실제 이더넷 첨베이스 T1이나 10베이스, 100베이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